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마이너스 8% 엄청난 하락을 보였어요. 이러다가 여기 121선 10만 원 더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좀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오늘은 4%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 아무리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해도 이 마이너스 8%는 좀 과하다 싶었죠. 그러니까 블록딜, 블루런 벤처스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분을 또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그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외 대량 매도가 아니라 장내 매도를 지금 이번 달만 5번에 걸쳐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물론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지분들은요, 매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막 엄청나게 겁낼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장내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매도를 했다라는 건 이 주가를 매도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이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내 매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섹터가 살아나야 합니다. 2차 전지, 이 섹터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 블록들이나, 뭐, 대주주 지분 매도? 이런 부분은요, 어차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 머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자, 일단 이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요. 여기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 전고점 여기를 뚫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쌍봉을 찍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근데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요 심리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좀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정고점을 깨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이 하락이 나오는 게요. 뭐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지난 9월에요. 이 금리 인하 이 비컷이 무색하게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2달여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의 재선 전망이 확산을 하면서 그냥 시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네. 특히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보다 이 내연기관차를 더 지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의 흐름이 그닥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지금 뭐 2차 전지는 둘째 치고요. 이 국내 증시 시장 자체가 셀코리아라고 하죠. 네,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요, 이게 막 엄청나게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고요. 이 주가는 하락한 만큼 다시 이 낙폭을 복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이 단기 고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좀 줄이고 가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이 투자 심리는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 아시아 시장을 한번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그 단기 고점에서, 전반적인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세력들, 뭐 기관이라거나 큰 손이라거나 엑시트를 한번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 영상에서요, 뭐 전구체, 양극재, 이거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거시경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그 특정 테마만 상승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전기차, 전고체, 양극재 이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 차트 안에 이 현재 수급과 이 돈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타점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 시장의 흐름, 조정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때 이 고점에 대한 기회를 줄 텐데 그때 내가 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연초에 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 타점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들, 분석들, 투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 함께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 가지 전략 자료들이나 앞으로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이런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문자 드린다라고 해서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비 주세요. 정보비 주세요. 이런 요구 안 합니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수수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2차전지 섹터가요. 사실 좀 그래요. 재작년, 작년에 우리한테 이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올해 지금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제 이게 다시금 좀 살아나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2차전지 섹터의 힘으로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조금 더 남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대응 전략도요. 이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이 막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 증시가 다시 좋아짐에 따라서 분명 반등은 나올 테니까요. 그 반등 구간을 잡는 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교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